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감을 늙어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정확한 표현일까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일이 익어가듯 더욱 원숙해지고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강물 위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흐름을 거부하며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또 누군가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평온히 떠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이는 나이 들어감을 큰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선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이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나이 들어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시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깊은 지혜를 얻으며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나이테를 가지듯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담아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과 강렬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우리는 더욱 원숙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봄날의 꽃이 아름답지만 가을의 단풍 역시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단풍은 봄꽃보다 더 깊이 있는 색채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의 시절이 지나고 노년기에 접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삶의 끝이거나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 들어감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히 세월만 보낸 채 아무런 깊이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경계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 들어감의 진정한 의미와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계신 여러분께서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나이 들어감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삶이 쇠퇴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닌 성숙의 과정이며 이는 마치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청춘의 시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의 깊이 있는 모습들이 이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 비로소 전체적인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을 더욱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은 제2의 청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 양육과 같은 의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직장에서의 책임감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기를 그저 늙어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며 우울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늙어감과 익어감의 차이입니다. 늙어감이 단순히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면, 익어감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젊은이보다 더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임에도 이미 노쇠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익어가는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그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며 즐거움을 찾아가십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즐기십니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후배들과 나누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십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면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마치 숙성된 과일이 자신만의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늙어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익어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의 바꿈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익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십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른 계절과 속도로 익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포도는 익는 시기가 다릅니다. 또한 같은 나무에서 자란 과일이라도 각각 다른 때에 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젊었을 때 화려하게 꽃 피우고 또 누군가는 나이 들어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마음가짐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속도를 늦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항상 빠르게 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좋은 와인이 천천히 숙성되듯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천천히 흘러가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산책을 하며 만나는 아침 이슬의 반짝임, 손주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 오랜 친구와의 여유로운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속도를 늦추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셋째로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재산이든 명예든 관계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잎을 떨구듯이 우리도 때로는 무언가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집착, 사회적 지위에 대한 미련, 젊음에 대한 미련 같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로 감사함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의 축복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관계의 질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관계의 깊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술이 깊은 향을 내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면 고독은 자신과 깊이 있게 마주하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만의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의 활동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인적인 활동들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리하게 젊은이들처럼 격렬한 운동을 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평화로운 명상 등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직장에서의 은퇴, 신체적 기능의 저하 등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나 후회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상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스러운 선택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공간, 시간의 공간, 그리고 관계의 공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꿈꾸기만 했던 일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며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공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움을 더 깊이 간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타인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자유롭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관계의 공간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좁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몇몇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이러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방 안 가득 쌓여 있는 물건들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물건을 비우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욱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행복했나요?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나요? 내일은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러한 작은 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건강과 질병, 활동과 휴식, 관계와 고독,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달콤함과 신맛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더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함께하되 간섭하지 않기, 돕되 의존하지 않기,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기와 같은 원칙을 세워 보세요.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국 더 건강하고 성숙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지나치게 인색하게 살 필요도 없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써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도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소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경험이나 자기 개발에 대한 투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되거나 반대로 모든 감정을 억누르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건강한 감정 생활의 비결입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집착하거나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과거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옛 사진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오늘의 순간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에 더 집중해 보세요. 배움과 가르침의 균형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강요하려 들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기쁨. 이 두 가지를 모두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공, 인정, 물질적 풍요 등 외적인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평화, 관계의 깊이, 일상의 소소한 기쁨 등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작은 것들의 가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채, 새들의 지저귐, 꽃들의 향기,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잎들.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꽃들만 심으려 했다면 이제는 꽃과 나무, 풀과 돌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잡초를 뽑아야 하고 때로는 가지를 쳐내야 하며 때로는 그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모든 것을 당장 이루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과일이 자연스럽게 익어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인생의 끝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유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거워지기 쉽지만 때로는 자신을 향한 너그러운 웃음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한계를 느낄 때도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일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을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스트레칭 하기 등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넷째, 기억 저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좋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찍거나 일기로 기록하거나 작은 물건으로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가 힘들 때 다시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 만드는 추억들은 더욱 특별한 가치를 가집니다. 다섯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혜를 나누는 것,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철 음식을 즐기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맛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일곱째,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일 수도 있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매일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즐거운 프로그램을 보거나 손주들과 장난치며 웃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로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노년의 특별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마치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순간을 더욱 충실히 살게 만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지만 얕은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욱 깊고 진실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삶에 더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는 지식을 쌓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지식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닌 직접 살아내며 얻은 깨달음들이 우리를 더욱 원숙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 애썼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깨어있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익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성장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각자의 과일이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익어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저마다의 속도와 방식으로 익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의 또 다른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익어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삶을 가꾸어 나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이 힘차고 열정적인 알레그로였다면, 지금은 더욱 깊이 있고 원숙한 아다지오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이라는 교향곡의 후반부를 더욱 아름답게 연주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동료들,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더욱 귀중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다는 만족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깊이 있게, 더욱 원숙하게,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즐기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과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